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외국인 투표권도 모자라 외국인 정당가입법 발의했던 국회의원 누구인가,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외국인 투표권은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아버렸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투표권은 위헌이다 하면서 막아버린 거죠. 근데 한국은요, 분단 국가입니다. 휴전 국가입니다. 이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저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또 일본도 있죠. 뭐 이런 나라들이 언제든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선거에 조작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활짝 여는 게 아니냐. 이게 정말 위험한 안보 도박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분단 국가도 아니에요. 미국도 분단 국가도 아닌데, 휴전 국가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외국인 투표권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냥 이걸 개방하고 있는 거죠. 개방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헌법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 투표권이 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헌법 제24조를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모든 외국인은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렇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헌법은. 그러니까 모든 국민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든 외국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나왔다면 이 나라가 주권 국가인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정치꾼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말 기가 막힌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정당가입법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차는 거죠. 이게 외국인 투표권도 위험한데 여기다 외국인이 정당에 가입한다? 야,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완전히 외국인들이 정치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법인데요. 이게 누구일까요? 이 누구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저도 이거 믿지 않았는데 이게 사실인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원래 믿지 않았어요, 이게. 근데 지금 이 노컷뉴스에 보도가 나온 바, 이 노컷뉴스 보면은 송영길 외국인 정당가입 허용법을 발의했다. 이게 2017년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이 당시에 사선이었대, 사선. 인천 계양을 사선이었는데 외국인도 당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게 송영길이었다는 거예요. 송영길. 정말 기가 막힌. 저는 이거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가짜뉴스지. 설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송영길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이 지금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가입을 제한받고 있다. 이러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당원 가입의 경로를 열어줘야 할 거다. 아니, 세금 내는 건 당연해요. 저도 해외에서 저도 횟수로 6년을 거주했는데 세금 다 냈습니다. 세금 다 냈어요. 그런데 내가 막 정당에 가입해달라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내가 무슨 정치범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누명을 쓴 적은 있어도 내가 무슨 정당에 가입해달라, 정당 관심도 없고 왜 그거 신경 쓰겠어요. 가서 해야 할 일이라 하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 지금 경선 참여의 경우에 현행 공직선거법상 장기 체류, 당내 경선 참여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장기 체류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경선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주고 있다.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주고 있다. 이 나라는요, 이 핀란드나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이런 유럽 국가들하고는 다르죠. 지금 대한민국 분단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 유럽의 지정학적 위치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 연합이라는 그러한 EU라는 체계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뭐 EU 국가연합, 그러니까 유럽 국가연합의 한 형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바로 지금 휴전 상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단 상태고 6.25를 겪었고, 그리고 이 주변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또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또는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많은 국가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이런 거를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런 외국인의 정당 가입을 전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안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중국이 지금 호주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리고 뭐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스리랑카 또는 아프리카 뭐 1대1로 막 이런 거 통해서, 그리고 캄보디아, 뭐 대만 상황 보세요. 중국 공산당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은 특히나 중국 공산당이 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북한이 위조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 조선족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한국에 미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과거의 사실적 기록도 또 있어요. 이런 거 제가 다 찾아본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안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안보 의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북한 주민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북한 공산당은 미워합니다. 나는 중국의 주민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뭐 소수민족들 뭐 이거 얼마나 많아요. 중국에 그 55개 소수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54개, 그러니까 한족 빼고. 그런데 나는 그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중국 주민들은 사랑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 뭐 지금 뭐 무비자 입국한다, 이게 만세 찬양 부르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중국인들이 한국에 막 투자해가지고 아파트를 막 산다, 이거 아주 기쁜 일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는 나라가 넘어간다. 뭐 용산에 뭐 중국 정부가 뭐 땅을 샀다, 야 이게 뭐 우리 땅이 잘 팔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보이지 않는 붉은 손, 중공의 아주 조용한 침공, 이런 책들, 뭐 판다의 발톱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거 좌파 우파를 떠나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